안녕하세요. 오인숙의 거친 힐링 13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우리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늘 이 말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병이 들어서 힘들고, 사업이 안 돼서 힘들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아서 힘들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일이 없어서 힘들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보냈던 일상이 힘든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각 개인이 편안한 삶의 조건이나 안락함 그 자체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가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 삶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불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불편장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장애입니다. 어떻게 늘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삶이 편안해야만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건 장애입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감에 대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이 더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정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듯한 절망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이럴 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말이 신음처럼 나오는 거죠. 사람은 사는 일에 힘을 들여야 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힘을 빼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수영을 배우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수영이 처음이라 겁이 나서요. 온몸에 힘을 자꾸 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힘을 줄수록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 칠수록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수영 강사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래야 떠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힘을 빼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점점 힘들어질 때 힘을 빼고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빈 대학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랑클은 실존 분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약 3년간 처참한 지옥을 체험하면서 그것으로 책을 쓴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어느 여인은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뜰에 있는 나무는 내가 바라봄으로써 지금 생생하게 나에게 말을 걸레준다. 또 지친 노동을 끝내고 감옥으로 되돌아오며 우연히 눈에 띈 저녁 석양을 보며 한 사람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어째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까? 빅터 프랑클은 감옥 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은 행동을 선택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는 본인의 선택이며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인 자세를 취하건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건 그것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낙관, 희망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갈 보람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최악의 강제 수용소에서 본 나의 결론이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보람을 찾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포기나 체념이나 좌절을 선택하느냐는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언제 가스실에 끌려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의 수용소에서 살기를 희망했던 한 청년은 노동장에서 준 유리 조각으로 날마다 새파랗게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면도를 하는 그를 누구도 가스실로 데려갈 수는 없었겠죠. 좌절 낙mak을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인내성입니다. 욕구 좌절이 되는 상황을 절대 참을 수 없다는 사고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싫어하는 상황은 참을 수 없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나는 실패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고난을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과 정말 함께 살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한계점을 만들어 남겨진 가능성을 죽여버리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체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행은 없습니다. 일본의 삶의 경륜이 많은 평범한 할머니신 시바타 도요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인생은 시줄과 날줄이 서로 섞여 짜이는 한 폭의 피로같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불행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장애나 낮은 인내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말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썼더군요. 거기서 몇 개를 간추려 보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며.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낭망의 때에 쓰러져 있다면 일어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어느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 가장 중요한 중앙에 낡은 액자 속에 걸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거룻배가 그려진 그림이었는데요. 노는 모래 위에 놓여 있고 거룻배는 상당히 오래된 낡은 배였습니다. 마침 썰물 때여서 모래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배의 모습은 절망스럽고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생기 없는 모래사장 위에 삐딱하게 놓여있는 배였지만 밀물이 오면 생기가 돌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 솟는 말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사무실 대표에게 그 그림이 왜 저기에 걸려 있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표는 제가 세일즈맨이었던 젊은 시절 당시에 말할 수 없이 괴로우며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들은 고객을 찾아갔다가 이 그림과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8살 때였는데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나를 위하여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는 소망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넘쳤고 성공이 오고 있다는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서 고객에게 선생님 돌아가시면 이 그림은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고 그분은 잊지 않으시고 이 그림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나의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꿔 오늘날의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표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드시나요? 이때를 인내를 갖고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민물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살기 힘들 때 최악은 외로움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호루라기를 부십시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건네주는 낡은 나룻배 한 장이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서로 공유하십시오. 자, 오늘은 논박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쉬운 인생이 얼마나 될까? 그러나 힘든 건 힘든 거야.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면 지금은 힘 빼.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방법이야. 너무 힘이 들 때는 힘을 빼고 생각해야 해. 세상에 완벽은 없어.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 누군가에게 에너지 좀 꾸어달라고 호루라기를 불라고. 내 마음에 근육이 생길 때 대갚여 주면 되잖아. 그가 거절을 한다고 해도 섭섭해하지 마. 그도 지금 호루라기를 불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많은 호루라기 소리가 들릴 것만 같습니다.
주변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분이 계시면 이 유튜브를 좀 듣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는 게 힘이 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